모두 하나같이 하얗고 우아한 옷들을 입고 얼굴에선 빛이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커다랗고 하얀 문 앞에 줄을 서서 그 문 안으로 차례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고 기묘한 얘기를 다루는 사백사오 마녀 카플라입니다. 지지난 시간부터 저 카플라가 직접 겪은 유체이탈, 임사체험의 과정을 총 4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중 1부, 심장까지 멈춘 치명적인 사고 직전에 꾼 사고를 예언하는 죽음의 예지몽, 2부, 임사체험 직전에 겪은 어두운 밤 중환자실에서 들려오는 공포의 쇠사슬 소리에 이어 오늘은 3부를 얘기할 텐데요.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하신 시청자분들 중에 앞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1, 2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먼저 시청하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저의 유체이탈과 임사체험의 실제 경험을 얘기할 차례인데요. 그럼 카플라 임사체험 본인 경험담 지금 시작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교통사고로 10여 미터를 날아가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뇌를 크게 다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간에 회복이 되는가 하다가 중환자실에서 기이한 일을 겪은 후 다시 상태가 급변하여 심정지가 일어났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심정지가 일어났으나 가까스로 목숨만은 건졌어요. 하지만 저는 코마, 즉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요.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진 시간은 무려 한 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전 그저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서 의식 없이 잠만 잔 걸로 보였겠지만 사실 제 의식은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 의식이 깨어났을 때 전 정사각형의 이상한 공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2~3평 정도 되는 방처럼 생긴 좁은 장소였는데 설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문도 창문도 없는 어찌 보면 상자 속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고 푸른색과 회색이 섞인 듯한 분위기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이나 창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섭다던가 답답하다던가 하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서 취한 휴식이 제가 살아오는 동안 시달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었다고나 할까요? 방 분위기는 이상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편안한 장소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곳은 아마 저의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상처 입은 저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장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의식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는데 물론 제 몸에서 의식이 회복이 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 의식체가 혼미한 무의식의 잠에서 깨어났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깨어났을 때 앞에 있던 그 정사각형의 상자 같은 공간이 아니라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 건물 밖에 나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해서 병원 옥상에 제가 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주변 풍경이 병원을 포함해서 낯이 있긴 했지만 현실과는 좀 달랐어요. 현실 세계가 다 조금씩 왜곡이 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모두 알고 있고 본 적이 있는 풍경인데 다들 엄청 높은 건물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 어떤 위화감도 느낄 수가 없었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다는 게 어딘가 바닥이나 건물 위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 뜬 채 앉아있었어요. 그렇게 앉아있다가 병원 건물 밑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며 제가 움직이자 순식간에 제가 누워있던 병실에 와 있더라고요. 그 움직임은 마치 내려가려고 생각을 한 순간 제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 건물 자체가 알아서 올라와준 느낌이라 할까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생각을 하니 그냥 가려던 곳에 이미 와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어쨌든 제가 있던 병실에 도착했는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고 그냥 제 몸이 침대에 누워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몸한테 가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내려가야지 하니 그냥 거기로 가버린 거죠. 전 제 몸을 보고 저기 내가 누워있네? 라든가 빨리 내 몸 안으로 돌아가야지? 라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나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병실 공중에 떠서 제 몸을 무심히 바라봤어요. 그저 뭔가 좀 친숙하다는 느낌은 들더군요. 그렇게 한동안은 병원 옥상과 제 병실 이렇게 두 장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 연습을 하는 것처럼 뭔가에 적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마다 달라지는 건 병원 건물을 포함하여 주변 건물들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또 그렇게 높아진 건물 꼭대기에서 세상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주변엔 사람도 없고 동물이나 새들도 전혀 없을 뿐더러 아무 소음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는 건 저 하나뿐이었죠. 움직이는 게 있긴 했어요. 해가 뜨고 지고 별이 뜨는 건 현실 세상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큰 세상에 오로지 저 혼자였는데 무섭다거나 외롭다거나 초조하다거나 걱정스럽다거나 그런 감정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무감정이라고 해도 될 만큼 담담했다고나 할까요? 그저 단 한 가지 자유로움은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난 것 같은 해방감?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건물들 옥상과 병실 사이를 오가면서 가장 좋았던 시간은 스카이라인 위에 걸쳐진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더군요.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옥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고 저는 더 이상 제 몸이 있는 병실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전 하늘 쪽 위로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밝아지더군요. 그렇게 올라가다 전 정말 멋진 구름바다를 마주하게 됩니다. 신비스러울 정도로 정말 하얗고 실크처럼 부드러운 구름들이 운해라는 말이 그대로 어울리게 끝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전 그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그 구름바다 위를 낮게 비행했습니다. 어떨 땐 온몸이 짜릿해질 정도로 빠른 빛과 같은 속도로 구름 위를 스치듯이 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닷속을 유영하는 해파리처럼 물고기처럼 평화롭게 수영하듯이 아주 천천히 날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날다 보니 구름 사이로 영롱한 빛이 새어나오는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제가 오기를 기다리라도 했다는 듯이 양쪽으로 열리며 눈부신 빛이 저를 감싸고 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하나같이 하얗고 우아한 옷들을 입고 얼굴에선 빛이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커다랗고 하얀 문 앞에 줄을 서서 그 문 안으로 차례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문 옆에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천사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문지기처럼 서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전 하늘 위에서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위를 올려다보며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더군요. 그러더니 손짓을 하며 저더러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아무 거부감도 없이 거기가 원래부터 제 자리인 양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고 저도 인사를 나누며 그 줄 맨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사람들이 속속 도착해서 제 뒤에 줄을 서더군요. 제가 원래는 굉장히 낯을 가리는 편이라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불편해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마치 제가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이 편했고 사람들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것처럼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그때 이미 이 세상에서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 장소에서 전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렇게 그 줄을 따라서 문 가까이 갔을 때 어디선가 여자가 슬프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전 갑자기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제 병실에 돌아와 있었어요. 전 천장에 떠서 병실 안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곳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저희 어머니 두 사람만 있더군요. 물론 제 몸은 아직 잠든 상태 그대로 누워 있었고요. 그때 전 의사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따님이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제 댁으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더 큰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가세요. 지금 한 달째 이렇게 누워있는데 상태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위에 혈압이 30밖에 없어요. 밑에 혈압은 아예 없고요. 죄송하지만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차갑게 말하더군요. 전 그때 제가 한 달간이나 누워있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 날아다닌 시간이 제가 느끼기엔 2, 3일 정도로 짧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자 어머니가 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우시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의사와 어머니가 나가자 전 처음으로 제 몸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러자 그저 자연스럽게 제 의식과 몸이 합체가 되더군요. 그렇게 인간의 몸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낮에는 제 몸속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전처럼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바다가 있는 곳에는 다시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의사와 제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제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제 몸속에서 맞이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20년간의 짧은 생이었지만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었던 제 몸과도 이별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저도 제 어머니도 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작은 소동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땐 제가 점점 제 몸에서 머무른 시간이 길어질 때였는데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병실 밖에서 누군가 면회를 하겠다고 간호사와 실랑이를 하고 있더군요. 그 소란에 제가 깨어난 겁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 잠을 깨듯이 깬 건 아니지만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의식이 없었거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대학교 서클 1년 후배더군요. 그 친구는 군복무 중이었는데 잠시 휴가를 나왔다 제 사고 소식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그때까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면회를 온 모양이었는데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해서 아무도 면회가 안 된다고 하니 그 후배가 말하자면 강짜를 부린 거였어요. 전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짜증이 났어요. 쟨 왜 여기 와서 저럴까? 가라면 가지 하고요. 전 그때 다시 살고 싶다는 미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연스럽게 이번 생을 마감하고 제 본연의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죠. 그런데 그 후배가 저의 평화로운 죽음을 방해하니 이뻐 보일 리가 없었죠.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타일러도 보시고 간호사가 윽박 지르기도 했지만 이 고집불통이 안 가고 1초만 제 얼굴을 보겠다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그러다 결국 경비원까지 와서야 상황이 종료되었죠. 밤이 되었어요. 그러자 제 의식은 다시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전 그 후배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그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는 집에 가는 척하고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숨어있더군요. 엄청 고뇌하는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그 애가 담배를 피는 모습만 보고 다시 그냥 제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늦은 밤에 그 친구가 다시 병실을 찾아왔더군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친구가 들어오더군요. 병실 안은 어두웠고요. 그 친구가 가만히 서서 저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는데 전 제 몸 안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한숨만 쉬더니 마지막에 누나 왜 이러고 있어요? 빨리 일어나요. 하고 제 가슴 위에 뭔가 털이 복실복실한 걸 가만히 놓고 가더군요. 저는 눈을 감고 있어서 안 보였지만 그 촉감으로 뭔가 강아지 인형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 머릿속에 하얗고 귀여운 강아지 인형이 그려졌습니다. 전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동물들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부모님은 저한테 장난감을 사주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그 뽀송뽀송한 털이 제 턱에 닿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포근함과 행복감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강아지 인형이 정말 살아있기라도 한 듯 제 가슴과 얼굴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면서 전 가슴이 뭉클해지는 제 인생 최고의 행복감에 젖은 채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깬 뒤 눈을 뜨니 환한 햇살이 반겨주더군요. 전 그렇게 그 강아지 인형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실제로 의식이 돌아왔던 겁니다. 의사들은 제가 기나긴 혼수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온 게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혼수 상태에 빠지면 큰 이상이 없는 한 보통 3일 안에는 의식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말 오래 갈 경우가 일주일 정도인데 그 이상 오래 가면 거의 평생 죽을 때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거나 혼수 상태 중간에 그대로 숨을 거둔다고 해요. 물론 해외에서는 몇 년씩이나 혼수 상태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나신 분들의 사례가 정말 드물게 보고되고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희귀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한 달간이나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걸 모두가 입을 모아 기적이라고 했겠죠. 혈압이 30밖에 없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전 그때 인간으로 다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제 몸을 떠나서 근원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기로에 서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 거의 제 몸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고 사고를 당할 당시에 저는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물론 제가 유체 이탈을 해서 영혼이랄까? 의식체로 존재할 때에는 현실에서의 감정이나 기억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요. 다른 분들의 유체 이탈 과정 사례를 보면 보통은 현실 세계와 크게 분리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기억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에 비해서 전 좀 다른 양상을 보였던 건데요. 제 추측으로 제 영혼은 아마 거의 육체와 분리가 돼서 다른 세계로 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유체 이탈 기간이 길기도 했고요. 다른 말로 지금 세상에서는 바로 죽음이라고 부르는 여행이죠. 하지만 그 강아지 인형 하나가 주는 엄청난 사랑과 행복의 에너지가 저를 다시 돌려 세웠던 거죠. 전 나중에 정신을 차린 뒤 강아지 인형을 찾았지만 제 상태가 너무 나쁘다 보니 누가 치워버린 것인지 제 병실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제 병실에 몰래 숨어들었던 그 후배를 몇 년 뒤에서야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강아지 선물 정말 고마웠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친구는 무슨 강아지 인형이요? 하더군요. 자신은 강아지 인형 같은 거 들고 온 적이 없었다고요. 그러고 보니 가족이나 간호사, 청소하시는 분들께 물어봐도 아무도 강아지 인형을 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강아지 인형의 정체에 대해서 짐작이 가시는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유체 이탈과 임사체험 사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케이스를 정리해보자면 유체 이탈이 일어나는 중에는 현실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감이 전혀 없었다. 다시 말해 인간처럼 감정적으로 세상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세상을 제3자의 입장으로 관찰을 하는 존재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체 이탈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명상이나 마음 공부, 끌어당김의 법칙 등을 하시면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루시드 드림이나 오늘 얘기한 유체 이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들도 직접 겪어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명상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던 필라테스 코치님도 유체 이탈로 아스트랄체가 되어서 세상 여기저기를 다녀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전 그래서 아서라 큰일 난다고 했죠. 물론 수련이 아주 깊게 쌓여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몸과 의식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런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유체 이탈 경우에서처럼 그 상태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더 이상은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그 결과는 바로 현실에서의 죽음으로 이어지겠죠. 가끔 너무 강한 호기심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위험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생한 유체 이탈과 임사체험 경험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알람 설정도 꼭 하셔서 카플라의 임사체험 경험담 4부 임사체험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의 지독하게 고통스러웠던 후유증에 관한 얘기도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카플라의 임사체험 4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백서우 마녀 카플라였습니다.